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긴 뭐 자주 보면서 시청자들도 계속 이제 보시면서 뭐 그러게요. 네. 아, 이 화면에서 보면 또 세로와 윤전이 그죠? 혼자서 막 하실 때보다 여기 나오면 훨씬 더 밝아 보이죠? 네. 제 그렇죠. 영향력이 이제 밝아 보이시죠? 네. 그렇죠. 학생 같고, 네. 네. 훨씬, 네. 영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은 뭐 오늘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네. 오늘 평가나 오늘 매매하신 흐름 어땠는지부터 좀. 오늘 일단 총평부터. 오전에는 되게 재밌게 좀 매매를 잘했던 것 같은데 오후장에는 조금 지루하던 장들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오전에 좀 벌었던 수익들을 오전까지 좀 무리해서 끌고 왔으면은 조금 아쉬웠던 장이 조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10시 넘어가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오늘 조금 조심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내일부터는 또 그런 위험함들을 리스크들을 조금 감수하고 그러니까 좀 줄이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마음속에 이런 거 한번 새기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캘핑 하시는 분들, 짧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쫙 끌었다가, 그죠? 보면 몇 시, 한 1시, 한 3, 40분까지 쫙 끌었네, 그죠? 그 네. 이후에서는 조금 하락, 조금 꿀럭꿀럭 거렸기 때문에, 그죠? 예. 뭐, 근데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종가 매매 하시지 않는 경우는 대충 뭐 오전이나 이렇게 그냥 트레이딩 끝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종가를 또 사실 어제 뭐라 그러더라? 종가 매매라고, 종매라고. 네, 종가 베팅. 네, 종배, 맞아. 네. 이제 이종배, 김종배, 맞아. 종배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좀 보실 거고요. 자, 그럼 종목 점검 좀 할게요. 와, LG화학, 삼성 SDI, 뭐 신고가, LG화학이 뭐 100만 원에 가는 삼성 SDI도 신고가를 가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종목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많이들 저희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특히 뭐 오늘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을 좀 잡아줘서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여러 가지 뭐 나라 M&D 등등 많이 접근을 하셨을 텐데 네. 오늘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뭐 LG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주는 계속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계속 꾸준히 내려올 때마다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시장들이 또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더 담아주는 종목들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내려올 때 더 기쁘게 담을 만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2차 전지는 장기로 볼만하겠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려면 네. 쫄린다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받아야 되는데 아니 LG화학이 96만 2천 원이거든요. 오늘 장중 최고가 96만 9천 원. 아니 96만 원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다면 96만 원, 100만 원, 96만 원 걸 볼 수 있다면 뭐 70만 원에서 흔들려 봐야 뭐 그래 너 흔들려라 가고 가지만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짜증 났었죠. 그죠? 그럼 차트 좀 볼까요? LG화학부터 한번 볼게요. 네. 주요 종목들 좀 보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6만 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만 원 이제 갈지 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 96만 원 단가 위로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신고가를 찍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 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가더라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신고가가 나온 순간부터는 신세계가 열린 거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저는 괜찮다. 하지만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대형주들 잡을 때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신고가 나오게 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뭐 DB하이텍 같이 앞으로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조금 얘기들을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전망적으로 봤었을 때 더 성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저는 접근해도 된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분사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내려와야 접근을 해보면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조금 리스크들을 조금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패스를 하고 다른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하실 분들은 80만 원 정도가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80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손절 라인 잡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안쪽 구간 정도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는 거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키리님도 69만 원을 팔았는데 한 사람 많죠, 그죠? 수익을 내고 팔으셨으면 이제 다행인 건데요.
그것도 결과론입니다. 지금 사실 69만 원에 팔고 지금 96만 원, 98만 원 왔으니까 결과론이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지. 다 보고 누가 그때는 최선의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뭐 50만 원 가 있으면 어쩔 거야. 그죠? 자, LG화학 봤고요. 삼성 SDI도 볼게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지금 보죠. 주요 종목이니까. 네. 삼성 SDI가 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죠? SDI는 네. 자리가 어떻습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뭐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더라도 같이 일단 차트를 먼저 같이 보여드리면 네. 거의 다 이노베이션. 날아가는 흐름이죠. 그렇죠. 네, 둘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근할 자리들이 나름 잘 보이는 편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친구도 LG화학이랑 비슷한 흐름이죠. 상장하고 나서 이 위로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차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내려오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 내려오는 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눌러줄 때에도 많이 안 눌러주는 친구라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삼성 관련주들은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잡되 내가 예를 들어 50% 담을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만 담고 그 다음에 60만 원이나 뭐 55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50%까지 좀 채워주는 전략이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내려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나 지금 이제 또 보여드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자 얘네들도 앞으로 지금 최근에 대형주들 흐름들이 강해서 바짝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원래 옛날 이제 대형주들 보면은 뭐 이틀에 3일에 4일에 5일에 걸쳐서 5% 10%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시장들이 이렇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막 25%씩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윗골 막 15%짜리 달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을 접근할 때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이제 SDI 같은 경우도 다른 데 같았으면 한 20% 30% 지금 진입들을 시작했을 텐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조금 더 낮추는 게 좋다 비중들을. 하지만 이런 애들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좀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은 대형주들을 조금 내가 ATM 기계처럼 빼먹거나 아니면 좀 안전한 단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목표 수익률은 뭐 5에서 10% 정도를 잡고 가는 게 좋겠죠. 그거 지금 뭐죠, 종목?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이노베이션.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채팅만 계속 보느라고 딴짓하다 보면 저도 못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네.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요새 단타주로서 또 운영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5에서 10% 정도 보는 그리고 비중들은 10%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는 중장기주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제 얼굴이 오늘도 술 먹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게 빨개서. 네, 안 묻습니다. 낮술 안 하고요. 네, 밤술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얼굴이 제가 좀 볼빨간 사춘기로 계속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요. 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부끄러워서 부끄. 네. 따뜻해서 좋아요. 여기 바깥 날씨 추운데. 자, 이제 윤전이 오면 제가 이제 종목 얘기를 해주고 좀 물고 늘어집니다. 자, 2차 전지는 근데 좀, 이 배터리 팩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주들 있잖아요. 네. 얘들이 좀 돌아가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주들 갈 때는 좀 쉬는 것 같다가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차라리 지금 LG화학이나 뭐 SDI나 접근 어렵다고 하면 여타, 예? 그 소재주 가운데 접근할 만한 자리에 좋은 종목은 없어요? 2차 전지 소재주? 네. 에코프로비엠, 천보, 뭐 LNF, 뭐 또 많잖아요, 종목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혹시 좀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까?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 중에 뭐 생산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가 있고 이제 그다음 장비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얘네가 이제 세 개가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 개가 짬뽕돼서 같이 움직이기도 해서 짬뽕 좋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영상들도 많이 남겨드렸다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2차 전지 관련된 제가 1월달 연휴 기간 동안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그 이외에도 뭐 첨보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LNF 같은 종목들 LNF도 제가 전에 괜찮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런 애들도 제가 낙폭 줄 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담아가셔도 된다. 이런 애들은 오히려 보유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애들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애들은 이제 탄력받아서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지금은 7만 원이지만 이 종목들이 나중에 되면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들이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오히려 담아갈 종목들인 거고 뭐 단타 단기를 운영했을 때에도 좀 단기 지지들인 LNF 같은 종목들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친구도 단기 지금 지지 구간들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뭐 단기 지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6천 원짜리쯤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LNF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은 7만 원짜리 조금 더 위에 안전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 7만 3천 원짜리쯤이 되니까 네. 오히려 이런 애들을 미리 좀 담아놓고 순환매로 한번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생산주 하나, 그러니까 대형주 쪽 하나, 그 다음에 소재나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장비주 쪽 뭐 나인테크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최근에 스캘핑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못 올라가는 애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애들도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하나씩 정도는 담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차전지 포트에 하나 있어요. 우리 포트에 뭐 여러분들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종목 많이 백화점처럼 담겨 있잖아요. 그죠? 원하진 않은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종목이 열댓 개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2차 뭐 많기는 많더라도 2차전지 뭐 5G 친환경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죠. 네. 예, 또 안엘리님도 네 와주셨고요. 네, 몽글몽글님, 네 안녕하세요. 동학개미 주리니님, LG를 아침에 팔았는데 오르네요. 유유. 수익 내고 파신 거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뭐 다시 사면 되지 뭐 그죠? 프로는 이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입니다. 네. 갱년기라 갱년기에 갱자를 꺼내신 회원들은 네, 자. 손 들고 계세요. 지금 손 들고 계시고, 네, 갱자 꺼내신 분들, 네, 알아서 스스로 손 들고 계십시오. 자, 2차전지 했고, LG그룹주, 하겠습니다. LG그룹주. 야, LG그룹주는 이번 주에 사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LG그룹주입니다. 뭐, 오늘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LG전자, LG이노텍, 그렇죠. 주식회사 LG, 우리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다만, 채곡 올라주지 않는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윗골에서 흔들고 이런 흐름들인데요. LG그룹주 진단 좀 하죠. 뭐부터 볼까요? 일단 LG 아무래도 하면 LG전자 아닐까요? 전자가 뭐 네. 대장이니까 그렇죠. 지금. 네. LG전자 일단 먼저 보면은 음. 제가 제가 아마 방송 처음 우리 주식 라이브 참여했을 때 LG전자를 아마 그때 했었을 거예요. 10월 24일 이날 이제 음봉 떨어지는 날 아직은 조금 힘들고 나중에 더 내려오면 보자라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뭐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게. 어쨌든, 이제 기대감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애들인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접근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다 LG화학 올라는데 좋은 주식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안 주고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 주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맞아요. 안 주고 그냥 놔버리면은 수익도 손실도 아니지만 잡다가 괜히 손실 나면은 네. 또 그게 또 짜증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쉬워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마음이 아파서 골골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쉬워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10만 원대까지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안 줬죠.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짜리까지 안 줄 것 같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 12만 원대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12만 원대면은 그럼 차라리 그때 뭐 다음날 월요일 날 차라리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라고 질문 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계속 변하고 대형도 자꾸 변하는 거니까 일단은 12만 원대까지 라도 내려와 주면은 그때 시장이랑 그 다음에 재료 소멸 상태 정도를 보고 한 번 정도 판단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12만 원짜리를 보고 시장 상황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재료 소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더 평단가 관리나 아니면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걸 체크를 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좀 따라붙어 볼만 하겠죠. 그때부터는. 네. 주식은 음봉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봉을 사랑하시면 힘듭니다. 올라가는 거. 근데 양봉을 사실은 LG전자도 기회를 지난번 상한가 갈 때 말고 한 2번 정도 줬는데요. 이렇게 양봉 나올 때 자신 있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멘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LG전자 같고 그다음에 LG그룹 좀 더 보죠. 뭐 볼까요?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LGD도 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LGD.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방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예. 덕분에 좀 수익 좀 많이 봤던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됐었을 때 이제 지금 현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요새
테슬라 차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의 개념보다는 전자기기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좀 새롭게 변형을 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전망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그래도 LG 계열사의 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주의 깊게 봤던 거였고, 뭐 덕분에 호재가 터져서 더 많이 올라갔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전에 이제 추세 틀고 올라오는 구간들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자 선이 이제 들어가시네요. 자 이런 자리 지금 17,000원짜리죠. 17,000원짜리 뚫고 올라갔다가 이전의 고점을 뚫고 가는. 그렇죠. 네, 지지를 한번 받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부터 천천히 보셔가지고 1차 목표가 한 22,000원짜리 잡고 대응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고 좀 더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좀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22,000원 넘어가면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의 힘들이 보일 거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게 되면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간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차트 일봉 조금 더 이렇게 좀 최근 거 보이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거래량 땡기세요. 좀, 네, 거래량 옆으로 좀 빼가지고요. 네네. 거래량 좀 보려고요. 거래량 좀. 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황유현 팀장이랑 같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저는 황 팀장 오고 나서 사실은 거래량 지표가 내려 확 뛴다니까요. 그죠? 이 거래량 지난번에 물론 긴 짱대 항공을 달았습니다만 엄청난 거래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확 눈에 들어옵니다. LG그룹,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받고, 네. 네. LG 이노텍도 지금 꽤 관심 있게 보는. 이러다 보면 사실 끝이 없는데 LG 이노텍. 그렇죠. 네. 끝이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중요한 종목이고 이노텍 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사실 전자만큼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대량 거래도 한번 확 실렸고 얘도 전고점 뚫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 고점 자리 한번 뚫어주고 지금 지지받는 그렇죠. 구간입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는 구간인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일단 딱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구간에서부터 차트가 움직였었고 이 이후에 여기를 뚫고 올라오고 나서 지금 지지가 생긴 구간이에요. 뭐 아까 우리 예미수 박사님께서 거래량 또 한번 얘기했으니까 거래량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거래량 보여드리면 자 뚫어줄 때 거래량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 거래량도 한 50만 주 정도 내외 정도는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뚫어주고 올라올 때 거래량들에 대한 끼를 봤어요. 앞전에 거래량 50만 주 계속 유지해주고 그 밑에까지 유지해주는 종목이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올라오게 되니까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까지 올라와 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이 됐었을 때에는 좀 더 메리트가 있어지고 조금 더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 물론 자리가 높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자리가 높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래서 손절 라인이 있는 겁니다. 18만 원짜리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3%가 되나요? 3%? 3%쯤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전고점 라인까지 살아있고 그 다음 19만 5천 원짜리 최고점 라인까지 살아있으니까 이 라인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은 7%, 뭐 10%, 14%, 15%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률은 높고 손실률은 낮다라는 거. 손실률은 낮다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높은 자리를 접근하더라도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차라리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선택을 했었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뭐 디스플레이나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접근했을 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 이분은 윤지은 전문가랑 주요 종목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NG 대표님도, 네. 항상 나중에 VOD 보시다 오늘은 이제 실방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NG그룹의, LG그룹이 아니라 NG그룹의 대표님이시군요. 네. LG 디스플레이 상한가 가면, 윤전이랑 저랑 춤추래요. 키리님이 미션이래요. 상한가 가면 춤추라고요? 네. 뭐 춤만 추겠습니까? 노래도 불러야죠. 약속하셨어요.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한 주도 없는데 내가 춤을 출. 키리님 오시면 같이 춥게. 그래요. 네. NG 대표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댕댕이님도 오셨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종목들 쭉 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주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도 보면 현대그룹주는 사실은 저는 현대그룹주를 계속 좋게 본다고 이유를 말씀드린 게 전기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정의선 선생을 좋게 본다. 정의선. 네. 결국 CEO에 베팅하는데 정의선의 리더십을 좋게 보기 때문에 현대차를 좋게 보는데요. 현대차 엄청 강했고 기아차도 강했고 근데 모비스 지난번에 누구였었죠? 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주연님이었나? 다들 모비스 정말 징하게 못 갔었거든요. 모비스가. 예? 네. 근데 이제 모비스가 불을 좀 뿜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15% 한번 올랐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 같았는데 또 뿜을 뿜었고 게다가 오늘 글로비스 얘기가 또 나오면서 현대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현대 모비스부터 볼까요? 네. 현대 모비스부터 보여드리면 저 일단은 현대차는 저는 앞으로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일단은 현대차에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대차. 제가 항상 뭐 자율주행이나 뭐 현대나 삼성 얘기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현대차에서 새로 나오는 전기차 플랫폼. 저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EGMP. 네. 네.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 자동차 지금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기차로 많이 옮겨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기차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 현대차는 분명 더 움직일 거고 지금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 뭐 아이오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차 아니면은 일부 뭐 전기차들 현다 그 코나 뭐 일렉트릭 같이 그런 애들 말고 새로운 차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다른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차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또 선택지를 또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하신 분들은. 네.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본격적인 이제 제대로 된 게. 그럼 현대차부터 잠깐 현대차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메인은 현대차니까. 그렇죠. 현대차 흐름부터 잠깐 보고 모비스로 갑시다. 네, 그러면 네.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이제 그동안 워낙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현대차 하면 계속 박스권이다 하셨을 텐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단가에서는 이 단가 안에서는 오히려 계속 볼만 하겠다. 왜냐면은 플랫폼적인 이슈가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건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 저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플랫폼 사업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사업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배워왔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전기차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의 더 수익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선점하는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자동차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현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뭐 배짜라 방식의 그런 이제 뭐 운영을 한다. 현대차 우리가 사주니까 저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대차 플랫폼 자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내려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15만 원 다시 박스권 갇히더라도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저는 가져갈 만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슈가 크고 앞으로 흐름들을 세게 가져갈 수 있는 현대차는 지금도 괜찮고 15만 원도 괜찮고 19만 원도 괜찮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금 있을 때 오히려 적금하는 방식의 종목들을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현대차를 선택하셔도 좋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대차가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를 채팅방에서 곧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타시는 분들, 현대차 종류 많잖아요. GV 그렇죠. 70을 타시든 80을 타시든 뭐 GV 90을 타시든 90은 없지. 발음도 안 되네. 현대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1번. 네, 현대차가 아닌 나머지 차, 기아차, 현대 기아차는 같이 모아야겠다. 현대 그렇죠, 기아차는 1번. 네, 현대 기아차가 아닌 르노, 삼성, 외제차, 테슬라, 나머지 사시는 분들은 2번. 네, 현대차가 갈지 안 갈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대 모비스로 갑시다. 네. 가보도록 합시다. 현대차 가겠네, 그죠? 채팅 보면 현대차 가잖아. 네, 3번도 떨어있지만. 네. 그러면 현대 모비스부터 가면 좋을까요? 모비스, 네. 네, 모비스 아까 봤었는데 현대 모비스 덕분에 같이 올라오고 있고 현대 계열사들은 그 덕분에 같이 저는 흐름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최근에 이제 LG전자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저렇게 가니까 밑에 애들도 따라오는구나 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현대차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현대차가 나중에 갔었을 때 20% 상한가를 찍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강세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망적으로 보면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잡아볼 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고차에 대한 시장도 도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차트 뭐예요? 글로비스죠? 네, 글로비스. 글로비스 같은 네. 거.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지지관을 좀 받쳐지고 있어요. 받쳐지고 있고 양봉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박스권 갇힌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뭔가 도전을 해주고 조금 더 뭔가 강세름을 끌고 가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 글로비스도 아직은 적정 타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17만 6천 원짜리 좀 되겠네요. 17만 6천 원부터 20만 원 안쪽까지 요 사이 밴드 자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밴드 딱 쳐드릴게요. 이 자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뚫고 올라왔어요. 이 친구는 그쵸, 이미 네. 저항 자리 뚫고 올라왔고, 양봉 자리 뚫고 올라오면서 이미 새롭게 자리들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버텨주는 구간까지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꺾이는 듯한 흐름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자리가 한 26만 3천 원 자리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열고, 이런 애들은 짧게 먹는 것도 짧게 먹는 거지만 내가 길게 들고 가려고 그랬다가 짧게 수익이 나면 그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려고 천천히 보시다가 오히려 올라왔을 때 뭐 5%든 10%든 20%든 한번 팔고 다시 매집을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도 저는 좋을 것 같다.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 네, 현대차 타시는 분은 1번 짝짝짝짝 현대차가 되겠구나. 현대차가 사실 요즘 차 잘 만들죠. 저는 사실 그전에는 현대차 약간 디스했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 예를 들면 이제 가격표상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차 사면 깡통이에요, 깡통. 거기다가 이제 다 붙여요. 옵션 넣고 이래야. 옛날에 소나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차 못 탑니다. 깡통입니다. 근데 제대로 살려면 2,5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현대차가 요즘 이제 차를 보면 GV 시리즈도 보고 보면 이제 잘 만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이님처럼 잘 만들거든요. 이제 잘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하고 있다. 기아에서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영입했던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친환경 뭐 이런 수소차 이걸 달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를 많이 타고 계실 거고, 그래서 1번을 많이 달으셨는데 2번도 돌아 있었고, 네, 뭐 킥보드도 나오고 뭐 오토바이도 나오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현대차도 빼놓을 수 없는 지금 종목입니다. 종목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오 좀 얘기하죠. 바이오 역시 변동성 크고 뭐 쉽지는 않으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매력적인 종목이고, 물론 변동성도 커요. 뭐 워낙 바이오 매매 많이 하시죠? 바이오 매매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바이오주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저는 기술주들을 많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채팅창에도 우리 카니누스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윤쌤이 싫어하는 거.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저는 임상 때문에 상패도 맞아보고 네, 임상 때문에 거래 정지도 당해봤던 사람이라 아주 치가 떨립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오늘 아무래도 시장들이 관심을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볼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쌤이 긴장하신다고 팽큐님,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빨개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바이오주는 그러면 뭐 코멘트 안 하세요? 하실 거예요? 네, 바이오 해야죠. 네, 네. 그러면 좀 바이오주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워낙 많고, 사실 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러면 사실 딱 5G, 2차 전지 딱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쵸. 그 중에 골라낼 수가 있는데, 바이오주는 뭐 워낙 사실 종목들이 많고 이슈도 많고 테마도 많고 두더지 게임 하듯이 오늘 이 종목 올랐다가 내일 저 종목 오르고 이거 거래 정지됐다가 저거 올랐다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네, 바이오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네. 일단 뭐 오늘 사람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봤을 만한, 그리고 물려있을 만한 종목이 하나 움직이긴 했어요. 종목이 뭐냐면 신풍제약이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신풍제약? 네, 오늘 8% 정도 움직여졌고 이제 고점을 찍게 됐을 때가 이제 13% 정도 올라왔을 텐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렸어요. 아직까지 팔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라. 신풍. 네, 왜 그러냐면 저항대 있던 자리라서 1차 매도 자리가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윗꼬리 달고 똑같이 빠졌으면은 조금 애매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고 버티는 구간들이 한번 나오니까 일단은 기다렸다가, 자, 분봉 차트 보여드리면, 자, 이게 15분봉 차트, 15분봉 차트. 15분봉 차트인데 지지 구간 버텨주면서 오늘 차트가 마감이 됐어요. 13만 원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신풍제약이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슈팅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탈출할 수 있는 단가들이 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가가 14만 원쯤 될 것 같은데 14만 원대 혹시 밑으로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단가들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 그러면 지금 매수했다가 14만 원대 팔면 좋지 않을까? 접근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들 더 많습니다. 차라리 14만 원대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는 포지션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드렸고 전에 이오플로우도 저희가 같이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얘기들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때가 28일이었나요? 24일이었나? 이때였었는데 이오플로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고점 돌파도 나오고 올랐다가 한 이틀 조정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이제 슬슬 다시 한 번 더 볼만한 구간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인 비중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에서 6%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외국인 비중들이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비중이 많고 지금 뭐 이 종목은 거의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천천히 기다려봤다가 64,000원대 되면은 한 번 정도 볼만할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이오플로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좀 신규 상장주인데 조금 성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다면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들 저는 조금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다 조각이에요. 여러분, 조각조각. 예, 뭐 이익에 대해서 알고 기업에 알고 조각조각을 알고 있는 거죠. 시장을 전체를 다 보고 내일은 뭐가 오를지 오늘은 뭐가 올랐는지를 보는 사람은 소위 버핏이 얘기한 미스터 마켓 말고는 없습니다. 미스터 시장 자체 말고는 없습니다. 조각조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각을 잡고 실마리를 잡고 늘어지고 물어지고 공부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종목 나올 때마다 보는 겁니다. 아침에 삼천당 제약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삼천당 제약도 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저는 이제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리포트 나오고 뉴스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하라? 예. 의심해봐라, 일단. 네. 저 말이 진짜 듣는지 의심해보고, 정말 조사해보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야, 좋은데? 내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삼천당제약 그동안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뭐 바이오시밀러 얘기도 있고 여기 이제 원래 또 안과 뭐 이런 치료제잖아요. 황반변성 뭐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는데 제가 삼천당제약 좋다 사자는 게 아니라 좀 보려고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삼천당제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삼천당제약이 일단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들이 오기 시작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패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영어 뭐랑 닮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영어 W랑 많이 닮았잖아요. W 쌍바닥 패턴이라 그래서 1차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2차 지지 구간을 조금 더 올려주면서 버텨주는 W 패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주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워하는 구간이에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이 올라올 때예요. 짝꿍댕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짝꿍댕이 패턴. 네. 그래서 75,000원짜리나 76,000원짜리쯤에서 지지구간이 생기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뽑아주는 거래량도 지금 60만 주, 70만 주, 80만 주까지는 그냥 나와요. 기본으로. 그래서 200만 주에서 300만 주까지는 기본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양봉 캔들이 나오는 시점이 매수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으로 꺾어서 내려가 버리는 경우들도 다소 그렇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워낙 많아서요. 바이오지들은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또 아침에 얘기하시길래 눈길이 좀 가서 봤고요. 네, 시장의 이슈 종목들 대충 뭐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훌쩍 가버렸네. 이번에는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서 제가 뽑은 종목들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캔 좀 저 좀 뽑아주셔 보세요. 네. 어떤가요? 저 옆에 네네. 그 다음에 차트는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보주시고.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윤전도 얘기하셨지만 블루웨이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이제 패턴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변화이니까요. 블루웨이브라는 거는 뭐 미국의 민주당이 석권하는 그런 장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친환경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가는 거겠죠. 오늘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 오른 것도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오늘 일단 친환경 관련주들이랑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네.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졌었는데 네. 조금 아쉬웠던 종목들도 워낙 많았어서 제가 오늘 장마감하는 하고 나서 이제 영상으로 한 번 더 남겨드렸었는데 네. 네,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풍력 관련주도 그렇고 그렇죠. 그쵸, 네.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맞죠? 네. 블루웨이브 리포트 좀 살펴볼게요. 블루웨이브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블루웨이브 얘기해 주신다는 거는 윤전은 무슨 얘기였었어요? 일단 오늘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타점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종목들은 끌고 갔었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뭐 등등을 제가 대마 관련주, 그렇죠. 오케이. 대마 관련주, 뭐 친환경 관련주, 탄소 배출권 일단 요렇게만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전 요 내용을 얘기해 줄 테니까 종목이 좀 이따 하자고요. 네. 블루웨이브를 어떻게 이제 이 현실로 나타난 거니까 나타날까를 생각했는데 나타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이게 SK증권의 자료인데요. 한번 해주시면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친환경이 탄력을 받는다. 그건 이제 친환경주 좋다는 거고요. 법인세 인상 21에서 28% 정도로 올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나 반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는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데 빅테크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고 친환경,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주 오늘 움직였죠.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사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했던 거고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자료도 보면 블루웨이브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수 있다. 조지아석 2석 쓸었다. 이제 50석 확보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바이든과 함께 갈 주식들 해서 보면 이제 물가 오른 거 이거 금융주 여기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금융주들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블루웨이브 얘기가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자, 유진투자증권의 또 친환경 쪽에서 열심히 자료 쓰시는 이제 한병화 위원 얘기를 좀 보면요.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굉장히 관심 있는 섹터이고요. 보면 재생에너지 입법이 될 것이고 국내 지난 연말에 미국의 보조금 확대에서 전기차가 제외됐었는데 블루웨이브 영향으로 전기차가 가장 순수해지다. 오늘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오른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큰 틀은 이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친환경, 그 다음에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 경기 부양시키면 달러 약세, 그죠? 달러 약세가 된다. 그럼 원화 강세된다. 우리 시장에는 좋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장기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정도로 읽었는데요. 그럼 이제 블루웨이브 관련해서 윤 전문가가 종목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오늘 쉽게 물릴 수 있어 만만했던 게 이제 뭐 대마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오늘 종가에 많이 빠졌던 그린케미칼이 종가에 한 10% 정도 빠졌었는데 제가 말씀하시면 그 차트 띄울게요. 그린케미칼. 네, 그린케미칼 1분봉 아마 틀어주시면은 네. 19분에 7%가 빠지고 막판에 종가에 3%가 빠졌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재료 소멸 얘기도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네요. 재료 소멸도 있지만 앞으로 전망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예 안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왜냐하면 테마성으로나 이슈들이 저는 한 번 정도씩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슈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빠르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라리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3,000원, 11,000원짜리까지 그냥 아예 넓혀놓고 내가 스캘핑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아예 비중을 조금만 줄였다가 밑에서 아예 더 담아서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이슈가 생길 때 10%, 15% 떠줄 때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섣부른 판단하고 빨리 손절을 하는 것들은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쯤에라도 조금 슈팅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언론을 털고 이런 애들 뭐 친환경이나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애들은 지금은 그냥 한 번 정도의 그냥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되면 분명 더 흐름들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차 지금 이제 뭐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수소차는 특히 앞으로 더 이슈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뭐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수소차 관련주들 조금씩 생겨나니까 생성이 된 건데 뭐 수소차로 관련된 주유소들도 분명 더 늘어나야만 한다. 전기차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 버티는 이유들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흐름들을 잡아줄지 모르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 구간을 항상 생성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비중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잠깐만 보여드리면 하나솔루션 뭐 엄청 관심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5만 원대 4만 5천 원, 그다음 3만 5천 원짜리 5만 원, 4만 5천 원, 3만 5천 원 이런 자리까지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위치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만 원짜리면 1차 윗 구간 지지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4만 5천 원짜리면 우리 1차 지지 구간 바로 밑에 있는 2차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4만 5천 원짜리 그다음 맨 마지막 상승폭을 이제 9월달 이후로 가장 많이 줬던 3만 5천 원짜리까지 지지구간 보시고 오히려 천천히 잡아주게 되면 뭐 이런 애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애들도 뭐 나쁘지 않다.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 에너지들이고 그렇죠. 뭐 수소차 전기차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잡아가시면은 어려울 거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태양광 이제 뉴딜로 갑자기 제가 넘어갔는데 뉴딜 관련주들도 그냥 무난하게 지금 이제 미대성 관련돼서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린뉴딜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힘을 좀 더 얻고 호재가 하나 더 생긴 거지 우리나라 재료 소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나중에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매력적이고 내가 포트를 꾸렸을 때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뉴딜 친환경은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대요. 사실은 정책 관련주라고 하는 게 늘 이제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책을 잘 이용해야 수익을 내잖아요. 네.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정책을 옛날에 그 무슨 4대강 뭐 그다음에 뭐 자전거에서 삼천리 자전거 옛날에 엄청 갔거든요. 그 네. 테마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내에서 정부가 미는 것만 해도 대단한 원동력이 있는데 이게 친환경 그린은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도 됐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친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린케미칼이랑 하나솔루션 봤고요. 네. 그러면 친환경 그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네, 왜냐면 제가 뭐 영상도 한 번 더 찍어드렸으니까 오케이, 오늘 또 올라가는 업로드 영상 보시면 알겠습니다. 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리포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 얘기할게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삼전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뭐 다들 얘기 나올 때마다 삼전이랑 삼성전자 뭐 우선주랑 해서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보면 항상 삼성전자를 좀 쫓아가는 그런 모양새들인데 제가 보기에 느낌 있게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리포트들도 역시나 디램 가격 오른다는 얘기, 그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그래서 사실 이건 리포트가 나와서가 아니라 좋아 보여서 리포트를 조금 뒤따라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NH 자료가 있었는데 NH가 17만 원 제시를 했는데요. NH에서요. 잠깐만요. SK 하이닉스.
아마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게 지금 17, 제일 보이는 게 17만 원 제일 높아 보이네요. 그죠? 17만 원인데 보면 NH에서 자료 나온 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디램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인데 이게 1분기에 디램 가격이 빠르게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수요가 늘어난다. PC가 작년에도 재택근무하고 그러면서 PC가 계속 좋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올해도 PC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수요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북미 쪽에서 이제 콜들이 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다. 그런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장비 업체들에게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요. 왜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200조 투자하고 엄청 투자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리포트에서는 NH에서는 왜 투자를 못할 거냐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해야 된다. 배당 많이 늘려야 된다.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중요한 건 지난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조 원 정도 그때 필요했는데요. 여기도 올해 8조 원 수준의 현금을 인텔에 지급해야 될 거기 때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익을 좀 벌어들여서 인텔 자금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제가 좀 또 들은 얘기로는 이 하이닉스가 국내 이제 국책은행들로부터 아마 차입을 좀 하는 걸로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또 나오게 되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NH에서는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많이 올렸어요. 하이닉스 좋아 보이는데요. 하이닉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주식 라이브 쇼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종목이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할 때마다 한 두세 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 관련된 얘기들은 이미 앞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한 6개월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였고 이미 그거 관련돼서는 반영들이 많이 돼서 지금 주가들이 지금까지 끌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가 반영 이제 어쨌든 목표 주가를 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고 보면은 제가 어디까 왜 저게 수치까지 올릴까라고 항상 생각은 해요. 증권사에서 이제 올릴 때나 네, 리포트를 볼 때마다 저도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왜 하필 저기까지일까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담겨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체를 갖다 대는 경우도 꽤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이 추세가 언제 무너질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12만 원짜리 그 다음에 11만 1,000원짜리 네. 이렇게 해서 지지 구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구간들은 저 박스권 구간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흐름들을 꾸준히 가져가고 주가들은 더 올라갈 테니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일단 끌고 가보자라는 게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봅니다. 예, 대략 한 12만 원 정도가 이제 밑으로의 그 지지선이 된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운영할 준비 또는 내가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1차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12만 원짜리들을 노릴 수도 있고 마지막 하단 구간 11만 원짜리까지 노려서 평단가를 조절해주고 가격대들을 맞춰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디램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여기서 좀 껴맞춘 아까 우리 이민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껴맞춘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좋은 종목이다 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단가들을 좀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눈여겨볼 때인 것 같아서 왔고요. 채팅방을 한동안 안 봤네.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들 보고 계시죠? 네. 뭐 궁금하신 거 뭐 똘똘한 종목 알려달라고요? 네. 그러게요. 저 종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9,500에 조금 있다.
9,500, 95,000이겠죠? 이제 95,000원 말씀하신 거. 후성. 아까 그 후성 얘기하셨나? 후성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좋죠. 워낙 내 후성도, 방송에서 네네. 얘기 많이 했어가지고 방송 네. 많이 하셨고, 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제가 오늘 리포트 보다가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아침에 했는데 보니까 장중에 주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7.8%나 올랐는데 사실은 전 솔직히 말씀드린다. 늘 사실 코아시아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더라. 종목이 사실 2,000개나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산전수전 아까 파전 녹두전 다 봤지만 사실 모든 종목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조금 스타디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쪽으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리포트 바를 좀 받은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랐던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코아시아는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꼭 오늘 사자 이게 아니라 이게 not rated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스토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 근데 이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모듈, 음향 사업까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음향 사업 부분은 또 매각하고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주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메모리 시스템은 사실은 자기들의 정확히 맞는 그런 상품을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올해 4월에 이제 들어갔다. 그 얘기가 이제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지난해 4월이고요. 6월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또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 이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매출이 이쪽에서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는데 다만 여기 이제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고 하니 최근 5년 동안 코아시아의 분석 자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커버를 잘 안 하고 근데 본인이 용기를 내서 언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코아시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매력적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생각해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아시아라는 기업을 보니까 계열사들이 굉장히 분류들이 많고요. 이럴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최근에 뉴스나 공시 내용을 한번 한번 참고로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코아시아는 탑업인 주식 처분도 있고 이거 언제야? 2020년 10월 14일에 최대 주주 변경, 그 다음에 3호 CD 전환,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상장, 3호 CD 교환사채 발행, 소속부 변경, 업종 변경. 이를테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 깔끔하진 않다는 얘기,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용기를 내서 얘기했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위험 있는 종목들 커버 안 하거든요. 다 눈에 보이는 걸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시고 어쨌든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트너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죠. 그래요? 네. 얘기 좀 해줘야죠. 제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거 정방 추천주 중에 하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정방 추천주로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오늘이요? 날짜는 12월 30일 날 나갔습니다. 네, 돌파봉이 나올 때 추천이 나갔었고 네. 시스템 반도체로 봤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 일단은 사업부에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나 아니면은 시장 분위기적으로 봤었을 때 안 좋았던 것들은 분명 해소를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분이 이제 12월 30일 날 돌파봉이 나오게 되면서 차트를 전반적으로 한번 흔들어주는, 그래서 차트가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을 올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강하게 올렸네. 네, 강하게 올려. 거래는 300만 주 나온 날.
근데 실제로 전날 외국인들이 29만 정도의 매수물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사람들도 지금 정도는 한 번 더 접근할 만한 단가들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박스권 자체, 그 삼각 수렴 자체를 좀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4일 날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를 내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혹시 이민수 박사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해볼게요. 네. 같이 한번 그렇게? 네, 그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까지? 네, 그려주시면 이 구간에서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움직여 이거. 예. 네, 그래서 아니면 제가 가져올까요? 가져가실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장비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좀 살 텐데 이게 방송 장비여서요. 이제 스캔하고 이런 것들이 코아시아 그러니까 뭐 잘하시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이 네. 가네. 30일 날 말씀하셨으면 그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그죠? 이후로도 연초 들어서 수익을 꽤 냈네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고 이걸 뚫어주고 시세 분출이 나온 시점이 이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 수렴 패턴들을 제가 항상 보고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목표가는 이제 1차 지지구, 1차 저항 자리랑 2차 저항 자리를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종목은 정방에 계신 누구님, 그 종목은 11,000원까지 볼만 할 것 같아요. 했던 종목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 구간들 10,000원대 형성해주고 11,000원까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계속 꾸준하게 봤던 거였고 거래량이 분출하는 날 제가 정방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을 좀 관심 깊게 보고 진입 타점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혹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우리 지금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이렇게 시세 분출을 했으니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볼만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코아시아라고 하는 종목을 혹시라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전고점 12,000원짜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된다면 큰 박스권으로 다시 한 번 더 흐름들을 잡아줄 수 있을 거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짜리 밑으로 박스권 자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2,000원부터 8,000원짜리까지 큰 박스권을 그리고 중단, 우리 10,000원대 이하로는 다시 한 번 더 진입 타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혹시 관심 가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궁금했는데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0원대 이하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를 한 번 정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꾸준하게 째려봤던 종목이었는데 스윙주로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네. 저는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 또 새로 관심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잘 알고 계셨군요. 네. 이 선이 하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는 게 티가 나는군요. 뭐가 문제야? 사장님 선 하나 사주세요. 선살도는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실 방송국이 다른 방송국도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컴퓨터 이런 거 하나 놓는 거 쉬운데 이 라인들이 쉽지 않아서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고민들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비트코인이 4,100만 원 넘었어요. 예. 잘 가. 그래야 되는데, 정말 많이 오르긴 정말 많이 오르네. 자, 백화점 얘기는, 네, 백화점 사시려고요? 백화점 주식 사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종목이 너무 많다고, 백화점이. 그렇죠. 네.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종목을 자꾸 쳐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쳐내고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가야 될 상황이고요. 유명한 말 제가 나중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잡초를 뽑아주고 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 거 팔고 떨어진 거 메꿔가지고 꽃을 다 뽑아버리고 잡초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가는 종목을 남기고 화려한 정원, 멋진 정원을 보려거든 잡초를 뽑고 꽃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시간 속으로님 잭사라고 지금 돈 보내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자님 빨리 커피 사줘요. 도먹고 커피 안 사줘. 네, 감사해요. 네. 네. 예, 오늘은, 주식 라이브쇼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인사를요. 네. 저희는 이제 연식이 좀 있어서 혼자 할 땐 이렇게 인사하고요. 네. 윤 전문가 올 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게 아니라 잘 가 이걸로 해달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뵐 걸 기대하면서 주식 라이브 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제가 어색하시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